한국의 최대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톡이 15일 오후 발생한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7시간 넘게 불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를 넘어 카카오 로그인이나 알림톡 등과 연결된 업비트, 스타벅스, 런드리고 모바일 세탁 서비스, 컬리 등의 서비스도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된 것은 아니지만 뉴스와 검색, 쇼핑 등의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습니다. 미국 시간 15일 오후 3시까지 일부 문자만 통할 수 있고 그림이나 사진 등은 보낼 수 없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의 화재로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 전반이 대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ICT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0년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좌초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한 법률에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7시 46분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19시 00분을 전후해 건물 일부의 전원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15시 30분경부터 먹통이 된 카카오는 7시간이 지난 22시 30분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18시 50분 트위터를 통해 전원 공급 재개 시 2시간 안에 카카오톡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가 복구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하여 행안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 및 SKCN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 발생 사업자와 함께 밤샘 복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는 10년 전인 2014년 4월에도 유사 사례를 겪었습니다. 당시 위탁 운영하고 있던 LG, CNS의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장애가 발생,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었습니다. 4시간가량 불통되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전력 공급 문제로 장시간 서비스 불통 사례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카카오는 당시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전산 설비를 모두 맡겨 위험 분산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카카오톡의 화재 발생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민들은 요즘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테러 행위가 아닌가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반 증거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고 정해졌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 출소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극적인 구속 조치 수단은 검찰의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미국의 고유 문화 중 하나는 바로 팁입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주문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홀 종업원 대부분이 고객에게 받는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팁 문화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팁 문화가 종업원의 수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 종업원이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보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팁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산정 때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미국 전역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신계주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미국 전역에 적어도 550만 명은 있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제시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팁 문화가 미국 내에서 노동자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영업장의 운영이 잘 될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손님에게 받는 팁과 고용주에게 받는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NIT는 여기에 팁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됐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도합니다. 그 한 예로 클리블랜드 출신으로 1999년부터 요식업 분야에서 일해온 바텐더 테런스 라이스는 뉴욕타임스에 내가 이 일을 해오는 동안 그렇게 해서 보전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웨일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팁 문화와 법정 최저임금이 수익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임금 근로시간국 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팁 문화가 가진 문제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의 강한 반대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양측 간의 의견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을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을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팁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법정 최저임금이 현행 9.87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2019년에 세차원, 미용사, 네일살롱 종업원 등은 최저 미만 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달리 음식점과 술집 종업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미국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요식업체 중 83.8%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 중 팁 관련 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50만여 개 음식점을 대표하는 전국음식점협회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들이 불법적으로 임금을 덜 주는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과장돼 알려져 있으나 현 제도는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당신이 팁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고 이대준 씨형 이래진 씨가 정치감찰이다,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며 떠드는 자들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 한 사람이라고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하며 떠들고 다닌다면서 촛불을 든다고 협박을 감히 한다. 그럴 게 아니라 의원 배지 반납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주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래진 씨는 지난 정권이 동생을 죽이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구마겠다고 또 웃고 GX하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다. 인간인지 묻고 싶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고민을 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 씨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그가 월북몰이를 했다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이래놓고 무슨 정치를 논하고 할 말이 있단 말인가라며 힘없는 국민이라 하여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작한 자들이 웃고 떠드는 거 이제는 용서 못한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들이다. 할 말 있나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요청서는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겪었던 참담함을 정당하게 감사를 해주시라는 요청이었다며 이제 당당히 말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해놨던 자들 방해하지 말고 집으로 가는 게 좋을 듯하다. 이걸 방해하려는 자들 절대 용서 못한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국민을 죽이고 정치적으로 방해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그들이 사람들인가라면서 지들은 입으로 헌법을 운운하며 또 정당한 국정수행을 감히 탄압이다 정치공작이라고 떠든다. 헌법을 빙자한 범법, 니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무시했던 파렴치한들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씨는 또 얼마를 어지럽히고 농단하려고 이자들이 슬금슬금 촛불을 함부로 말하는가, 또 다시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수작인가,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고 우롱하려는가라며 이제 그런 선동 정치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이라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방조했고 은폐 조작했던 사건이다. 석고대죄해야 할 인간들, 이제부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상 KUMC TV뉴스 주현영이었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일 최근 지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전쟁의 광기를 부리고 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미사일 도발만 해도 올해 총 27번째다. 탄도미사일 24회, 순항미사일 3회다. 또한 14일에도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라고 비난하며 자체적인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조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에 우리 합참은 동서의 해상환 충구형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구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 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태세를 보인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이니 어떠냐며 정쟁에 몰두할 때 의연한 응전 태세를 보였다며 현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은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상 상황급이다라며 정부는 이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 비민간 영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서 민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불안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우리 정부에는 강하고 북한에는 유약한 모습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국가의 안보는 국제사회 속에서 함께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국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자각 능력을 확실하게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통해 미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국가들이 합류하게 돼 있고 우리도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 김주아였습니다.